빼려고 극단적으로 아예 탄수화물을 다 끊었다고 말씀하시고요. 퍽퍽한 고기 그런 걸로 이제 버티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솔직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시면 콩팥하고 신장 망가지고 통풍까지 생길 수 있고 신부전, 간부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좀 더 드시고 단백질은 더 줄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긴 한데 25년도는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 친구들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 만날 때 술을 사실 안 좋아하는데 분위기 맞추려면 마시는 척은 또 해요. 근데 친구들 만나면 넌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뭐 살이 찌는 게 없냐, 이렇게 진짜 요번에도 들었고 저번 달에도 친구들 만날 때 그 소리 들었어요. 왜냐면 제 또래 여자분들은 다 살이 찌는 게 고민이거든요. 다 살이 붙어요. 그럼 얘기하죠. 운동해야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면 진짜 죄책감 느끼는 게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구정 연휴 때 여행을 가잖아요, 가족들끼리.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운동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게 내가 아닌 것 같고 힘들어서 서울에 이제 여행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정말 뛰었어요. 뛰고 나니까 이게 이 맛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365일 중에 지금 연휴 때문에 한 3일 날렸어요. 근데 나머지 362일은 꼭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잔소리를 사실은 뭐 저는 자제하려고 하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입만 열면은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서 자제하려고 하지만, 근데 제가 마음 놓고 잔소리할 수 있는 시간은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잔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말씀을 막 드리는데, 특히 복부 초음파 하시는 분들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복부 초음파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부 비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에 지방간이 있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췌장도요, 당뇨기가 있다든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췌장에도 지방이 껴요. 췌장이 깨끗하신 분들은 정말 초음파로 봤을 때 때깔도 다르거든요. 근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 같은 췌장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은근슬쩍 말씀드리죠. 이거는 췌장에도 지방이 낄 정도면은 운동과 식습관의 문제다. 그럴 때는 제가 막 이렇게 똑같은 말, 항상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6개월 뒤에 추적환자 오실 때는 지방이 조금 빠져서 오시면 좋겠다. 그때 관리하셔서 오셔라. 그때는 좀 정상이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살을 이제 빼고 싶으셔서 몇 달 뒤에 이제 추적환자 오실 때 보면은 그동안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살을 빼려고 극단적으로 아예 탄수화물을 다 끊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 위주로 닭고기, 담백한 고기, 퍽퍽한 고기 그런 걸로 이제 버티셨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솔직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몸을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건강하게 내 몸을 지키고 싶다 이러시면은 오히려 탄수화물을 좀 더 드시고 단백질은 더 줄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탄수화물이 뭐 당뇨와 뭐 혈관과 뭐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최대 적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서 탄수화물을 너무 극도로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배운 영양소 중에 탄단지라고 있잖아요. 탄이 맨 앞에 나오죠. 항상 탄수화물이 그만큼 제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콩팥 같은 기관은 탄수화물만 오로지 영양소로 섭취를 해서 탄수화물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은 여기 필수적인 이 기관들의 기능부터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적정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와야지 간과 내장 지방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글리코겐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세포들이 영양분 자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씨가 마르는 거죠. 가뭄하고 똑같이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냥 간단한 이치예요. 너무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말 그대로 산소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탄수화물이 없으면 세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간하고 근육이 이 당 성분을 섭취를 해요. 섭취를 해가지고 에너지 세포를 유지하는 데 이제 쓰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너무 이제 가뭄에 콩나시 들어오게 되면은 근육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은 근육이라고 하면은 단백질이라고 하셔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뼈대가 없으면 시멘트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집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그 뼈대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단백질로 붙여야지 근육이 완성이 됩니다. 근육이 많아질수록 탄수화물 흡수를 많이 하게 돼서 그러면은 혈당 수치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내 췌장도 튼튼해지는 거고 당뇨에 안 걸리게 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려면 적정량의 최소한의 탄수화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더불어서 단백질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배합이 돼서 근육질 몸매가 완성이 되는 거라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탄수화물도 적절하게 유지를 하시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셔야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친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적은 것도 문제인데 단백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단백이 문제인데 제가 예전에 단백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건강한 고단백 위주로 식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또 반대로 왜 또 지금은 또 단백질을 피해라 이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적정량의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하셔라 이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단백질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되는데 실제로 단백질도 필요한 영양이 배합이 따로 있어요. 1kg당 0.9g이라서 성인이 만약에 60kg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단백질을 거기에 맞춰서 뭐 50g에서 60g 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고강도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1kg당 한 2g 정도로 단백질을 보충을 하셔야 될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단백질이 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근육통 느껴보신 적 있잖아요. 팔 땡긴다, 다리 땡긴다. 이거는 근섬유가 미세하게 파열이 돼서 그래요. 근섬유가 조금 찢어지거든요.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 긴장해서 탱탱하게 당겨져서 그런 건데 우리가 먹는 단백질을 통해서 거기로 가서 근섬유가 더 탱탱하게 보강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근육이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단백질을 적정량으로 제공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되게 큰 분자예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쪼개서 잘게 쪼개서 저분자로 만들어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담당하는 게 간하고 콩팥이거든요. 근데 이 로딩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은 걔네들이 고장이 나는 거죠. 간이 무리를 하게 돼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경우는 그 단백질이 분해하면서 나오는 독소가 있는데 암모니아라는 독소가 생겨요.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독소가 없는 요소로 바꿔서 배출을 시키게 만들고 있고요. 콩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산으로 이제 배출을 시키는데 너무 과도한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퓨린이라고 해서 뭔가 독성 물질이 있는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콩팥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 통풍 들어보셨을 건데 그 통풍은 안 좋은 성분의 아미노산들이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관절에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도 간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콩팥도 마찬가지로 많은 로딩이 걸리니까 단백질 분자를 내보내지 못해서 콩팥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라서 너무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시면 신부전, 간부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마디로 너무 과하면 그냥 독인 거예요.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하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고 단백질도 너무 과하면 콩팥하고 신장 망가지고 통풍까지 생길 수 있고 과유불급은 너무 잘 아시는 말이죠. 어쨌든 적정량의 그 영양소를 배합을 하셔서 잘 드셔라. 과하면 절대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한 말이 사실 되게 어렵고 애매한 말이긴 해요. 한국말이 뭐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적당히요? 이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긴 한데 이 적당히가 도대체 뭐냐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식가도 있으실 거고 소식가도 있으실 건데 공통점은요. 배가 터질 만큼 뭘 드시면 안 돼요. 항상 드실 때 배가 안 고플 정도로 이제 진짜 배불러 나 죽겠다 이런 말이 안 날 정도로 드셔야 됩니다. 모든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좀 편안한데 군것질 생각 안 날 정도로 딱 드시는 게 적당한 거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다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도 밥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기분 나쁘게 배가 부르거든요. 그 정도까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적정에 넘어섰다 소리고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그냥 밥 한 끼 먹을 때 골고루 먹잖아요. 뭐 시금치, 콩나물, 두부, 뭐 계란 뭐 이런 게 먹는데 이것저것 다 골고루 드시고 적당히 배부를 수준.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한 끼에 계란 한두 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날 정해져 있는 그 단백질 하루치 양을 한 끼에 다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다 나가요. 다 나가기 때문에 적당히 나눠서 그 정도 드시고 공깃밥으로 한 그릇 정도면 충분한데 이왕이면은 잡곡밥으로 드시면 제일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먹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절하게 먹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내가 그날 하루를 적절하게 배가 막 터질 만큼 부르지 않게 먹었다. 그럼 이미 난 잘 먹은 거거든요. 탄수화물은 잡곡밥으로 저는 먹고요. 콩이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콩 들어가가지고 오색 잡곡밥 해가지고 저는 뭔가 꺼무티티한 그런 밥, 흰밥은 별로 안 좋아해요. 괜히 당수치 오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렇게 먹고 예를 들어서 빵을 먹을 때도 샌드위치를 먹을 때도 잡곡빵으로 바꿔서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유도리 있게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단백질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으로 된 그런 소시지와 햄류는 다 아예
실제로 안 먹고 있고, 있더라도 좀 뺏어 먹어요. 샌드위치에 그거 포함해서 많이 나올 때 그걸 괜히 다 덜어내서 먹고요. 계란은 되게 잘 먹어요. 계란은 삶은 계란, 후라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경우도 튀김류는 빼고요. 튀김류 빼고 고기류, 양질의 고기류로 챙겨서 한 번 먹을 때 5점에서 10점 미만으로 좀 되도록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 단백질은 무조건 좋다, 이런 편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모든 거는 적절한 게 좋은 거고, 배가 터질 만큼 안 드시면 다 적절한 거고요.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셔도 안 되고, 과도하게 단백질만 챙겨서 드셔도 몸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서 건강한 식습관 정립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몸을 비만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는 제가 암차는 의사로서 되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저와 함께 건강하게 내 몸 관리를 하면서 2025년도 건강하게 지켜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도 건강한 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